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발표하는 세션은 모두 마쳤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이제 같이 여기 나와 주시고요. 그래서 내용 중에서 이제 같이 협의할 내용, 그리고 또 오늘 발표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거는 좀 발표자분들에게 여쭤보고 싶다 하는 그 내용들 진행하겠습니다. 요 이제 발표 진행은 우리 진양희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라서 이제 세 분이 자유롭게 말씀 나눠주시고 또 궁금한 거 직접 진양희 대표님께서 이제 청중에서부터 받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어졌던 토론 시간이 30분인데요. 20분 정도로 짧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터스 통해서 사전에 질문 주셨던 내용들과 또 오늘 발표자분들께 발표 주제별로 좀 더 심도 있게 좀 여쭤볼 심층 질문들, 그리고 오늘 그 플로어에서 또 직접 오늘 세미나 내용들을 다 청취하신 후에 좀 더 깊은 좀 질문 내용들을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좀 섞어서 저희가 발표에서 조금 발표에 있던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좀 청중에서 좀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손 들고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ESG가 도입이 될 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분석을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S를 소사이어티와 연관이 된, 즉 지금 좁은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분석 그런 거 했던 한 사람으로서 소사이어티 프로블럼을 같이 기업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연계를 시켜서 풀어져 나가는 소위 대소사이어티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게 제일 핵심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3, 4년 지나고 나니까 좀 다르게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맞았는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리로 가는 하나의 단계인지, 그게 좀 전문가님들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중께서 들어온 질문을 조금 핵심적인 내용만 좀 추려보면, 이런 어떤 사회 서비스,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런 서비스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이런 사회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이제 기업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전체적인 국가 차원의 어떤 ESG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제가 조금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회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소셜 임팩트 내지는 사회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어떤 투자라든지 육성, 이런 것과도 직결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석정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이렇게 답변을 드릴 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사실 질문하신 핵심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또 사회와 기업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생각이 맞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다면 그 질문자께서 생각하신 게 저는 맞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 ESG가 그러니까 ESG가 부각되기 그 전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계속 강조되어 왔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 맥락에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 혹은 국가 전체, 경제 전체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기업은 속성상 기업의 어떤 이익,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렇게 집중한 그 결과가 결국은 한편에서는 사회를 좀 망가뜨린다든지 사회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어지면서 결국 이제 뭐 CSR이라든지 SDG라든지 다른 이제 이슈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총체적으로 최신적으로 등장한 게 E와 S와 G라는 각각의 영역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규율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겠다는 데까지 온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질문하신 분께서 생각하신 방향은 맞았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벤터스 통해서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전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부의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ESG 지원 정책과 그리고 예산 규모나 향후의 어떤 연도별로 해서의 그 사업 플랜,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떠냐라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오늘 사실 이제 정부 정책을 제가 짧게나마 소개해 드린 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그 민간합동 ESG 정책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제로 우리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하나 질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환경 관련 이슈를 중소기업에서 대응하기가 가장 쉽지 않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콥 1, 2, 3 저희가 이제 탄소 배출 측정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스콥 1, 2, 3 단계가 있는데 그 스콥 1, 2, 3에 대한 공급망 실사와 탄소 배출량 수집, 측정, 변환과 그다음에 외부 인증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걸 바탕으로 탄소 회계라든지 관련된 기업의 그런 공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 유준우 사장님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어려워가지고 저 혼자 답변은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증빙하는 건 사실 기본적인 건 가능한데요. 이게 ESG도 찾아보면 기준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거기서 뭐 쉽게 생각하면은 쉽게 전기 하나만 봐도 전기 사용량을 평가하는 기준도 뭐 이제 사용량이 많고 적음 본인의 전년도랑 평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 카테고리 산업 카테고리랑 비교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만 적용해봐도 산업 카테고리가 어디가 맞지? 산업 카테고리조차 이제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없는 사업을 하는 게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고요. 또 두 번째는 스콥 1이나 스콥 2는 그래도 괜찮은데 스콥 3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중소기업들에게는 거의 경영에 대한 심각한 간섭일 정도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증 방법이나 기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진 내용이라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아직 해보고 있는 내용일 거라 답은 뭐 드리기 힘든데 다만 이제 저도 하는 입장에서 바란다고 하면은 저희도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유럽 기준에 가서 너네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난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실정에 맞도록 만드는 건 좋지만 이제 글로벌 기준에도 적합하게 만들어야지만 좀 쓸모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립니다. 네, 탄소 배출 쪽은 사실 이제 온실가스 검증에 대해서 이제 인증 사업을 별도로 하는 그런 평가 기관들도 있고요. 또 이러한 평가 결과로 측정된 것들을 대외적으로 이제 공시할 때 사용하는 이런 이제 공시 기준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영역별로 이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보들을 좀 더 습득해서 하시는 부분에 그런 그 일종의 좀 노하우들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플로어에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 발표 내용이 완벽했다는 건데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심층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경기도에서 작년에 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는데요. 혹시 그 결과는 지금 그 대외적으로 공개가 돼 있는 겁니까? 대외적으로 특별히 그게 공개할 필요가 있달까? 저희가 특별히 그걸 비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은 저희가 공급망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요. 그 공급망 이슈가 경기도 내에 있는 그런 지역 경제 전반, 산업 전반에 좀 어떠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요? ESG가 이제 오늘 여러 차례 나왔고, 제가 그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정책과 사업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아마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시 경제 환경이 나쁘고 좋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이전 방식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ESG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숙제랄까 그 준비를 해야 돼서 이게 적지 않은 경영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ESG를 잘 함으로써 우리 이제 유준호 대표님도 당장, 또 우리 김정태 대표님도 당장 스스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 ESG가 단지 투자를 받거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걸 떠나서 이 구성원들에게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고, 우리가 적어도 이게 글로벌 공급망 혹은 그 거래 환경에서 적어도 좀 앞서서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일종의 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그 ESG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알아야 할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그 CSRD 얘기도 해주셨고 뭐 CSDDD 공급망 실사법,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또 미국의 그 ISSB라고 이제 ESG 관련 정보 공시를 어떤 방식으로 하라라는 그런 또 국제적인 또 이니셔티브가 발행한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너무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가 KESG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CSRD를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건지, 중기부에서 나온 중소기업 그 체크리스트를 봐야 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회사가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진단을 정확히 받고 이거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쪽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선우 변호사님께서 결국은 이제 ESG의 출발은 준법 경영이고 이 컴플라이언스 체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쉽진 않아요. 내부에서 이런 어떤 전담 부서를 갖추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딱 하나만 해야 된다. 오늘 사실 실무자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꼭 한두 개만 준비해야 되면 뭐 준비하면 됩니까? 막 이 질문 많이 듣는데요. 저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중대재해 대응 준비하셔라.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면은 공사 현장이나 뭐 공장 있는 데서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사무실의 문이 수익문이에요. 수익문이어서 앞에서, 그러니까 안에서도 열 수 있고 밖에서도 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서 열다가 밖에 있는 사람이 맞았어요. 근데 그게 맞아서 뭐 코피가 나고 뭐 어디가 깨지고 이런 사건이 6개월 내에 몇 번 발생한다. 그럼 그것도 중대재해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 개념이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에 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저희 법인에서 많이 하는 게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그리고 우리 사무실이나 우리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대재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맞는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문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시급한 거는 중대재해 대응 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몇 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긴 했는데요. 현장을 가보면, 저도 가보면 이제
그 4대 법정 필수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ESG S 영역 중에 산업 안전이나 아니면 내부의 그런 임직원들을 위해서 S 항목에서 적절한 우리가 내부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보게 되는데 4대 법정 필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들도 사업장도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이제 기본기를 다 하면 사실 ESG에서 웬만큼 요구하는 부분들은 다 갖추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네, 사전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ESG 평가 지표를 적용해보는 방법 또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모임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보다 혹시 여기 청중들께서 그런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드위즈에서 ESG 담당자로 업무하고 있는 김하영 매니저입니다. 저희 그리드위즈는 판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판교에 있는 기업들끼리 모여서 ESG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도 하고 세미나를 하는 그런 협회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드리고 싶어요. 판교에 계시면 조인해 주세요. 네. 네, 판교에 계신 분이 질문하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이런 오프라인 모임도 있지만 그 ESG 커뮤니티, 한국 ESG 커뮤니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그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드인에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ESG 커뮤니티라고 그 카땡땡톡에서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플로어에서 있으실까요? 네, 저쪽 네, 손을 지금 드셨는데 마스크 끼신 네.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김성균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손을 들게 되는데요. 경기도 사회경제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저는 지방정부 역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방정부가 이제 광역 단위가 있고 기초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단위가 내부에서 또는 외부적으로 이 ESG 이 실행을 위해서 뭐 해야 될 과제나 역할이 사회적으로 있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너무 좀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광역자치단체 혹은 기초자치단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지금 제가 그걸 드리긴 좀 어렵고, 다만 저희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자체도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또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도 하나의 이제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도 에너지를 사용하고 행정기관도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이 또 그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공공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또 경기도 산하 시군 또 공공기관이 ESG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준비가 그냥 저희가 몇 사람이 결정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그 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조사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기관의 ESG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지금 질문하신 취지가 이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그 지역 전체의 ESG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물으신 거라면, 첫 번째는 그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스스로가 ESG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다든지 지배구조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한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ESG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가장 급박하고 중요한 곳에 ESG 경영 체계를 잘 갖춰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 이 정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또 손 드셨던 우리 맨 앞에 앉으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브 벤처 파트너스 투자본부의 석동우라고 합니다. 제가 좀 질문할 것은 지금 시장에 ESG가 평가 기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측정이랄지 이런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업들과 또 이런 평가 기관과 어떤 수요자 공급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좀 심하지 않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에서 아직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대로 또 평가기관의 입장에서 평가기관대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이 좀 갖춰져야 되는지 요걸 좀 현실적인 문제와 앞으로 중단기 그 과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ESG 평가 기관이 600개에서 요즘에는 뭐 700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700개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가 기관이 이렇게 많으면 평가 기준도 많겠죠. 그래서 어디 가서는 A뿔인데 저기 가서는 C뿔 맞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해외로 굉장히 진출하고 그럴 목표가 확실한 기업들은 특정 그 평가기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컨설팅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ESG의 경영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하나의 평가기관 뭐 평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경영을 그러니까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그 ESG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뭐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힘을 주어서 그 ESG 경영을 그냥 우리 회사를 정말 ESG 화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어떤 평가 기준에 맞춰서 아니면 평가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사실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특정 그 평가 등급이 필요하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그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 컨설팅 펌을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데요. 제 결론의 요지는 계속 꼬이고 있는데 제 결론의 요지는 그러니까 너무 평가 기준이나 평가 기간에 좀 연연하지 마시고 그 항상 ESG 했을 때 나오고 있는 그 키워드에 맞추어서 자신의 경영을 계속 그 ESG화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디 평가 기관에 가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ESG 경영이라고 하는 그 원래 목적에 맞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그 600개 넘는 평가기관들 중에 대부분 글로벌 평가기관들은 그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금융상품과 이제 연계해서 평가 등급을 이제 내기 위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러한 글로벌 평가기관들의 이니셔티브나 평가 지표들을 반영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산자부 중심으로 KESG 가이드라인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외국 기관으로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 으로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서 어떤 대기업의 협력사 관점 아니면 우리 회사 자체의 어떤 ESG 건강한 그런 어떤 수준을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국내에서 상장 기업을 평가하는 그 KCGS와 그다음 서스틴베스트 이러한 주요 평가 기관들이 한 3-4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관들도 이제 평가 등급이 서로 상이한 부분 때문에 그
지난달이었나요?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평가기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가이던스를 갖고 어느 정도 그 평가에 대한 그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러한 그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KESG 가이드라인 또는 지금 이제 공급망 이슈 이런 것들의 정부에서 나온 지침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네,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각보다 토론 시간이 네, 길어졌네요.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네. 네, 그럼 지금 오늘 바쁜 시간 이렇게 할애해서 저희하고 함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 과거에는 저희가 제품 경쟁력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원가 경쟁력 이런 것들만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ESG를 통한 기업의 어떤 건강한 이런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네,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